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들. 저는 자이닉스라는 회사의 유현민 대리라고 하고요. 10분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시작은 10분부터 하되 기타 설치할 것들이 조금 있어서 그거는 이제 식사 드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괜히 또 그거 기다리시는 시간 또 이거 하면 이것도 아까우니까 식사하시면서 설치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좀 드렸던데, 이제 식사하시면 천천히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여기 지금 이 시스템 알고 계시죠? 고려대학교 여기 통합 시스템. 여기 교수님들 아이디로 다 일단 로그인을 해주시면,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우측에 이런 식으로 있으시죠? 다 우측에 오른쪽에. 지금 일단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천천히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LMS가 고려대학교가 바뀌셨잖아요. 지금 쓰시는 이러닝 시스템이 이제 바뀌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이러닝 시스템을 쓰시려면, 사실은 시스템은 그걸 쓸 때 이제 컨텐츠를 좀 만드셔야 될 텐데, 컨텐츠를 이제 만드는 목적은 뭐 교수님들이 요새 뭐 선수학습 때문에 미리 만든다거나, 아니면 수업 보조 자료로 뭐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중간중간 뭐 오프라인 수업 뭐 몇 시간에 온라인 컨텐츠 1시간 보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려고 교수님들이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컨텐츠를 만들 때 쓰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수님도 보시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PC 혹시 교수님 중에서, 여기 계신 교수님 중에서 맥 쓰시는 분? 맥킨토시. 맥 쓰세요? 그러면 윈도우 PC는 아예 없으신 건가요? 일단은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이 저작 도구 시스템은 윈도우 계열에서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윈도우 계열이어야 되고 익스플로러에서만, 그러니까 제작할 때만 그렇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볼 때는 맥에서 보든 어디서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제작하실 때만 좀 윈도우 계열 PC에서, 그리고 익스플로러에서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사실 이제 집에서 이제 노트북 갖고 계신 교수님도 계실 거고, 아니면 댁에 또는 연구실에 데스크탑 PC 다 있으실 텐데, 그 PC에 그냥 요런 정도 이제 소형 웹캠 요런 걸 하나 이제 구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비싸면 한 8, 9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 웹캠이 무슨 기능을 갖고 있냐면요. 웹캠 사실 때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요 웹캠 같은 경우에는 제 얼굴도 녹화가 되지만 제 음성도 여기 안에 들어가요. 일체형인데, 일체형. 영상과 음성을 같이 넣을 수 있는 일체형 웹 카메라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서로 만약에 이런 웹캠을 구매하시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음성과 영상이 같이 들어가는 일체형으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겁니다. 근데 나는 이미 웹캠을 갖고 있다, 예전에 산 게 있는데 나는 영상만 들어간다, 음성은 안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시면 따로 마이크를, PC용 마이크 하나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마이크 이렇게 꼽는 단자가 다들 있죠. 거기다 마이크를 꼽으면 그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편하신 거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요런 거 하나 쓰면 그냥 요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그래서 요런 거를 구매해서 쓰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사항은 요거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해주세요. 노트북에서 있는 카메라는? 그것도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요거 한번 이따 보여드리면 화질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건 화질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학생들이 보기에도. 근데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 쓰시면 당연히 되는데요. 그만큼 화질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거는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이런 웹카메라 또는 마이크, 그리고 강의하실 교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으시면 녹화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뭐 이제 식사하시면서 조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를 먼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탈 시스템에 다 이렇게 로그인하시면 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우측에 보면 이렇게 메뉴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면 여기 뭐 메일도 있고 뭐 블랙보드라는 것도 있고, 밑에 보면 강의 저작 도구라고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예. 나중에 댁에 가시거나 연구실에 가셔서도 이렇게 접속하시면 돼요. 여기 강의 저작 도구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화면으로 넘어오죠? 다 넘어오셨나요?
걱정하는 일이 컴퓨터가 느리니까. 네, 그럼 천천히 하겠습니다. 넘어오셨어요? 그럼 아직 로그인 안 된 상태로 저렇게 로그인 창이 나오죠? 그럼 거기에 교수님 교번이랑, 4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거 입력하시고, 지금 쓰시고 계시는 아이디가 있으시죠? 4번이 아니고 포털 아이디 맞아요. 포털 아이디요? 비밀번호 네. 맞아요. 네, 포털 아이디랑 비밀번호. 그대로 한 번만 더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쪽에다.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저랑 똑같은 화면 다 나오시죠? 네, 안 나오세요? 어떻게 나오시나요? 좀 느리시구나. 저희 미리 인터넷 접속하시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들 건 안 보셔도 되고요. 제 거 보셔주시면 돼요. 이 화면에 보면 제일 좌측 상단에 보면 그 사진 있는 부분 옆에 교수님 성함이 다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게 교수님만의 공간이에요. 이제 교수님이 만드시는 모든 컨텐츠들은 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하나씩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만의 이제 컨텐츠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유튜브 이런 것도 당연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 시스템을 썼을 때 저희 시스템에서 컨텐츠 만든 컨텐츠에 대해서는 다 이런 식으로 컨텐츠들이 누적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걸 교수님이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서 컨텐츠를 10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1년 후에 한 1년 후에 1년 지난 컨텐츠를 다시 다운로드 받고 싶어요. 그것도 다 이 시스템에서는 가능합니다. 물론 유튜브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스템에서도 그런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파란 거 있죠. 비디오라는 것도 컨텐츠를 올리는 하나의 기능이고요. 여기 프로듀서라고 있는 것도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듀서라는 거는 저희가 제공하는 저작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버스트림 프로듀서라는 거 요거 한번 클릭하니까 저와 똑같은 화면 나오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설치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설치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실버스트림 프로듀서 설치라는 파란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이거는 같이 해보는 이유는 연구실에 가셔서 똑같이 한 번 정도는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보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프로듀서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실버스트림 프로듀서 설치라는 요거를 클릭하시면 아마 다운로드가 될 수 있게끔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장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실행 버튼 바로 누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 번 이렇게 설치하면 그 다음부터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일단 실버스트림 프로 인증 받으시고 설치란 버튼 누르면 그냥 넥스트만 누르시면 돼요. 뭐 크게 하실 일은 없으시고요.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넥스트만 무조건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 끝나신 교수님은 아마 저 앞에 있는 저 창을 보시게 될 겁니다. 끝났다는 표시를. 저 창이 뜨면 제대로 올바르게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실에서도 한 번만 이렇게 설치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 설치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신규 PC에. 일단은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다 이렇게 접속하시면 다 가능하고요. 저는 그냥 그런 PC에서 하는 거지만 강의실에서도 가능하고,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저 혼자 한번 제작을 해볼 겁니다. 이거 설치하고 바로.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쓸 거면 내가 강의실에서도 저렇게 써도 되겠구나. 이런 상상들은 교수님들께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한번 이따가 러프하게 한번 기능에서 쫙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실제 제일 궁금한 거는 교수님들도 사실 타 대학교 교수들은 이런 걸 어떻게 쓰고 있나, 이런 도구를 통해서 뭘 컨텐츠를 어떻게 제작하나도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설치는 다 되셨나요? 이렇게?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다 설치가 됐으면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일단 설치될 때 거의 대부분은 되신 것 같고, 안 되신 분은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먼저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저희가 이제 정확한 명칭은 저희가 이제 CMS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 이름이 정확한 명칭은 CMS,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요. 실제로 단순하게 CMS, 컨텐츠 매니징할 수 있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는 방금 저작 도구를 설치하셨듯이 컨텐츠를 크리에이션하는 기능까지도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크리에이션 CM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 고려대 대학교에 이미 설치가 다 돼 있고 접근하는 그 뭐라 해야 될까 대문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웹사이트 기본 웹사이트. 근데 아까 저희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고 이 포털에서 접근을 했죠. 그래서 별도의 주소로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포털에서 이렇게 바로 강의자 작독으로 하셔도 이 페이지로 다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일단 대학교에 이 시스템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서울 근교에 있는 대학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숙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름이 좀 바뀝니다. 컨텐츠 메이커라는 용도로 해서 숙대에서는 숙명 컨텐츠 메이커라고 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도 대문과 같은 곳이죠. 그리고 국민대도 요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국민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CMS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CMS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어떤 콘텐츠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콘텐츠 이제 국민대학교 콘텐츠인데요. 첫 번째로 만들 수 있는 콘텐츠 유형은 교수님 영상 플러스 파워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교수님의 목차를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교수님의 영상과 음성이 같이 동기화가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자료는 파워포인트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하실 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수님 중에서는 이제 그런 교수님이 있겠죠. 나는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나는 뭐 컴퓨터 공학 교수님이셔서 예를 들어 PC 화면을 그대로 녹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 막 포토샵 띄웠다가 뭐 이상한 프로그램 띄웠다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교수님들. 그런 교수님들은 교수님 음성만 들어가요. 이런 경우에는 교수님 음성 플러스 컴퓨터 화면을 그대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콘텐츠가 바로 그런 유형입니다. 뭐 이런 식의 뭐 기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실 때는 이런 식의 콘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겠죠. 아까 전에는 교수님이 영상 플러스 파워포인트가 처음에 나왔죠. 근데 나는 영상 넣는 게 좀 부담스럽다, 사실. 그러신 교수님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그 영상을 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 번씩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실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집이든 연구실이든 쉽게 만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로그인한 페이지로 돌아와서 다 설치가 되셔서 여기 프로듀서라는 거 버튼이나 한 번 더 누르면 지금같이 화면이 저처럼 바뀔 거예요. 이게 설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예. 좀 아까 파워포인트라고 하셨는데 예. 진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만을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PPT. 예, PPT. 파일 이름이 PPT래야 돼요. 예. 그걸 PDF 같은 PDF는 안 됩니다. PPT만 가능합니다. PDF로 하실 경우에는 교수님 음성 플러스 화면 녹화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근데 굳이 원본이 PPT가 있으시면 PPT 쓰셔도 이 컨텐츠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요. PPT가 다른 데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저희 쪽에서 변환을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PDF 효과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PDF밖에 없으면 PDF 강의를 하시되, 만약 PPT가 있으시면 차라리 PPT 강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화질도 좋고 뭐 컨텐츠 품질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건 참고하시면 돼요. 강의 하나를 그 영상으로 시작을 하다가 5분쯤 지나서 음성으로? 가능하죠, 그거는. 네, 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제작할 때 조금 이제 컨트롤만 해주면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PPT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두 번째 한도 똑같은 두 번째 또 화면 전체가 보여줍니다. 그것도 PPT로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추가될 수 있다는 거 하나가 첫 번째 방식이에요. 네. 그러면 혹시 이게 태블릿 PC에서도 혹시 태블릿 PC에서는 돼요.
태블릿 PC에서 그냥 저장할 수 있어요. 네, 태블릿 PC, 뭐 아티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서는 되는데 그 아이패드 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많이 예를 들어서 저희 노트 같은 데서 하는데 네. 지금 내가 음성만 나오고 네. 띄워놓기를 PD든 PDF 띄워놓고 내가 한단 말이죠. 네. 하면서 이제 펜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네, 펜을 쓸 수 있어요. 쓰는 것도 다 상관없습니다. 네. 화면이 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기능 설명을 드릴 건데 화면 녹화할 때는 저희 판서 기능이 제공이 안 돼요. 근데 PPT로 하실 때는 판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화면 녹화하실 거면 저희 판서 도구 아니더라도 PC에 판서 도구가 내장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거 올려서 쓰시면 돼요. 혹시 PPT 대신 PDF도 똑같이 쓸 수 있게 확장해 주시는 계획은 없어요? 그거는 저희 쪽에 계획은 현재는 없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같은 경우 수식을 많이 씁니다. 아, 수식을 많이 쓰신다고요? 네, 수식은 파워포인트는 정말 보기 싫어서 아, 그래서 PDF로 쓰셔서 갖고 당연히 이제 디머를 해서 PDF 만들어요. 네. 그 위에다 쓰고 싶고. 네. 예. 일단은 현재는 안 되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이 시스템이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 계획 안에는 있어요. PDF로 이제 조만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긴 할 거예요. 그때는 좀 이제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랑 같이 하실 때 일단은 똑같이 하시면서 중간중간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크게 해볼 것은 일단 여기 이 공간에 대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은 컨텐츠 교수님만의 개인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밑에 보면 현재 디스크 사용 용량이 있죠. 요게 지금 교수님들 다 얼마씩 할당되어 있죠? 1기가로 되어 있나요? 네, 그럼 교수님한테 현재 지금 할당된 기간이 1기가인데, 만약에 이거는 실제로 이게 요 안에 컨텐츠가 올라올 때마다 이게 누적됩니다. 그런데 이게 풀이 났다 라고 하시면 교육개발원에 전화하셔서 용량을 늘려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건 학교에 있는 서버를 쓰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웹하드 이런 거는 뭐 KT든 이런 데서 한다고 하면 뭐 클라우드 서버든 뭐든 다 KT에서 한다 그러면 여기 용량이 꽉 차면 고려대학교 교육개발원에 연락을 하시면 이 용량은 개인별로 다 늘려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용량 체크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런 다음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내 폴더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리스트예요. 등록된 컨텐츠는 여기에 이제 쭉 쌓이게 될 겁니다. 지금 하나도 없지만 이따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보게 되면 여기 비디오라고 있죠. 이 비디오는 교수님들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AVI, 그러니까 동영상 파일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뭐뭐뭐뭐.avi, 뭐뭐뭐뭐.mp4, 뭐뭐뭐뭐.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해요. 근데 실제로 웹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유형의 동영상은 mp4 또는 WMB밖에 안 되거든요. AVI 이런 걸로 올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학생들에게 보여주려면 변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변환을 하려고 하면 교수님들이 예전에는 다운팟 인코더라든지 뭐 이런 무료 툴을 이용해서 변환을 하시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제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 비디오라는 데 들어가셔서 한번 이거 같이 해보실게요. 비디오 한번 누르시고요. 여기 동영상 업로드에 동영상 파일 선택이라는 거 있죠. 여기 파일 선택이라는 거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내 PC에 만약에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동영상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기에는 동영상이 없으니까 일단 라이브러리 들어가셔서 라이브러리 여기 비디오가 있죠. 그 다음 비디오 샘플 야생이라는 거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다른 비디오가 있으면 다른 비디오 불러오셔도 돼요. 자, 파일 선택을 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제목 여기 밑에 보니까 이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네요. 기본 정보. 그래서 제목 부분에 이거는 동영상이니까 동영상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동영상에 대한 뭐 개요가 있으면 개요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이 지금 블랙보드에서 이제 쓰고 계신데, 나는 이 컨텐츠를 올렸지만 내가 이걸 게시할 건 아니야. 그냥 나만 볼 거야. 일단 나만 관리할 거야. 그런 경우에 이거 오픈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겠죠. 교수님이 강의 컨텐츠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2014학년도 2학기 오픈할 거를 미리 만드셨어요. 그럼 지금 이게 오픈되면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 비공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교수님 공간에 들어와서만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컨텐츠, 올린 컨텐츠들을. 하지만 공개라고 바꿔주면 이걸 블랙보드에도 게시하게 되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고 등록 버튼 밑에 자 누르면 이렇게 막 쭉 올라가죠. 태그는 뭐에 쓰는 거예요? 네? 태그. 어떤 태그요? 아, 요 밑에 있는 태그요? 이 해당 동영상에 대한 안내를 이렇게 태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변환 대기 중이라고 나오고 있죠? 지금 이게 이제 교수님이 만들어진 동영상을 올렸고, 이미 서버 쪽에 올렸고, 이제 그 서버에서 이제 동영상을 변환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PC에서 변환하는 게 아니에요. 서버에 올려서 변환을 하는 겁니다, 동영상을.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PC에서도 그만큼 교수님 PC의 퍼포먼스를 잡아먹거나 이러진 않겠죠. 지금 변환 대기 중이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변환이 완료가 됩니다. 새로 고침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다 저처럼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뜨셨나요? 변환 대기 중이라는 게 끝났나요? 아직도 안 끝나셨어요? 그럼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완료가 돼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뭐 이런 동영상이 이렇게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반 동영상이죠. 그러니까 블랙보드에 뭔가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유튜브에 올려서 당연히 올릴 수도 있으시고 뭐 블랙보드에서 올릴 수도 있겠지만 따로 컨텐츠를 이쪽에서 관리하고 싶으면 이쪽에서 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반 동영상을 하나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 동영상이 이제 하나가 올라갔네요. 자, 이제 올라갔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실버스트림 밑에 보게 되면 만들어진 동영상을 저는 다운로드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변환된 걸 다운로드 받고 싶거나 예를 들어 이미 한 1년 전에 올렸는데 그걸 한번 다시 다운로드 받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 다운로드 버튼 있죠? 요거 누르시면 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네, 다운로드가 되죠. 그리고 만드신 다음에 이걸 블랙보드에 게시하고 싶어요. 또는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이메일로 이거를 좀 붙여가지고 보여주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여기 공유라는 버튼 있죠? 공유 누르게 되면 여기 URL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카페에서 그냥 붙여서 주시면 돼요. 그럼 학생들이 이걸 클릭했을 때 그 컨텐츠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교수님께서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난 이거를 게시하고 싶다. 그럼 페이스북 버튼 누르면 교수님 계정으로 들어가요. 컨텐츠가. 그럼 학생들이 그걸 클릭하면 그냥 모바일에서도 바로 볼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시스템에서 한번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 이 컨텐츠는 학생들이 웹에서도 볼 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그냥 이 링크를 복사에다가 어디다 붙여놓으신 다음에 이거를 뭐 니네들이 스마트 기기로 보든 또는 니들이 PC로 보든 뭐 타블렛으로 보든 그냥 봐라 라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기 프로듀서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거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기본적으로만 일단은 올리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그렇죠. 어차피 강의실은 다 인터넷이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일단 데모를 먼저 해볼게요. 그럼 패턴 시나리오를 한번 짜서 제가 한번 데모를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교수님이 강의장에 들어갔을 때 이 시스템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나는 내 수업을 녹화하고 싶어요. 근데 교환은 파워포인트 또는 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거는. 그럼 제가 한번 하는 거를 제 거를 봐주세요. 지금 저는 강의실이죠. 강의실에서 제가 갖고 온 거는 요거 하나예요. 이렇게 갖고 오신 다음에 여기 저는 이제 PPT를 기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PPT가 근데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일단 PPT 파일이 여기 저장이 되는 게 없으니까 간단히 샘플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파일 하나 저장을 했고요. 샘플로. 자, 그럼 다시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클릭을 해서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항목을 클릭을 한번 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이제 설치되어 있던 실버스트림 프로듀서라는 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럼 뭐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강의 전이에요. 미리 교수님이 몇 가지 세팅을 잡아줘야 될 게 뭐 안정적인 녹화를 위해서 연결된 마이크 카메라에 대한 녹화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얘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럼 이렇게 나오죠. 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죠. 미리 이렇게 한번 위치를 대충 맞추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완료가 됐으면 뭐 테스트 종료를 합니다. 테스트 종료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는 여기 연결되는 걸 테스트를 한 거고,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 이 화면은 뭐냐면 내 PC, 지금 이 전자부터 연결된 PC와 연결된 이 웹캠을 잡아줘야 돼, 한번. 그래서 이 비디오 장치 부분에 여기 HD 뭐 프로 웹캠이라는 게 이 모델이에요. 이걸 꼽으면 자동으로 모델 인식하니까, 자, 웹캠 잡아주시고, 오디오 장치에도 이걸 쓸 거죠. 이 마이크는 마이크지만 여기에도 소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HD 웹캠 오디오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시작을 다시 한번 하면 현재 지금 잘 나오는 게 보이죠.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요 사이즈로 해서 저는 이제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학생들, 그러니까 많이 당연히 이거니까 많이 움직이실 수는 없겠죠. 카메라가 이 정도니까. 그래서 다 되셨으면 테스트 종료.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이거하고 이제 잡아주는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컨텐츠 제작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닫기 버튼 누르면, 자, 제가 방금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 화면에서 닫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화 테스트 끝나면. 자, 닫기 버튼을 누르면 자, 이 화면으로 다시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이 화면이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녹화 유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강의실이지만 내 얼굴 나오고 싶지는 않다. 어차피 나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냥 여기서 오디오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영상은 빠집니다. 근데 영상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아까 전처럼 같이 들어가요. 근데 한번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영상 넣고 PPT 파일에서 준비한, 아까 제가 준비한 교환을 하나 불러옵니다. 그럼 슬라이드 변환 중이라고 하면서 좀 기다리면 되겠고요. 지금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는 녹화하기 전까지 이제 이런 준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에 들어갔을 때 여기 녹화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죠? 빨간 거. 누르면 3, 2, 1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 제 영상이 나오죠? 그럼 저 보세요. 빔 프로젝트에 그럼 저 화면이 보이면 학생들이 당연히 이상하다고 하겠죠? 그럼 저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건 연구실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은 얼굴도 잘 나오는 거 확인하면서 하시니까 이런 모드로 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 강의실이다 라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 자, 여기서 다시 이게 해상도가 이게 요 밑에 혹시 보이시나요? 저만 안 보이는 걸 텐데 해상도 때문에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돼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 모드에서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 아마 녹화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교수님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녹화가 돼요. 근데 거기서 ESC 버튼을 누르면 다시 아까 지금 봤던 이런 화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뭘 눌러야 되는 거냐? 네, 여긴 제가 해상도 때문에 요 밑에 버튼이 있어요. 전체 화면 하는 버튼. 예. 네, 그러면 얼굴은 없어지고 교환만 이렇게 쫙 나오게 됩니다. 전체 화면으로. 오른쪽 밑에. 있으시죠? 예. 네. 근데 그거 하다가 내 얼굴을 보고 싶다면 ESC 버튼 누르면 다시 이 모드로 돌아가요. ESC 버튼을 눌러주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패턴으로 강의실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연구실에서는 그냥 초기 모드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추천을 안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과정이 뭐가 어렵냐라고 하시는 교수님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 불문하고 그냥 어디서든 제작하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연구실에서 하시든 뭐 어디 해외 출장 가서 하시든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좀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로 제품에 대해서 지금 실버스테 이 저작 도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부터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있죠. 좌측 윗부분에. 자, 그거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저 버튼을 누르냐면 영상 플러스 파워포인트 또는 음성 플러스 파워포인트 하실 때는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이트보드 프레젠테이션은
별도의 교환이 없으세요. 근데 그런 타블렛 모니터라고 해서 이렇게 판서하는 모니터들이 있으신 교수님들은 나는 그냥 교환 아무것도 없고 그냥 판서 페이지 같은 거 하나 주면 거기다 판서만 하면서 하겠다 라고 하시면 화이트보드 프레젠테이션을 쓰시면 됩니다. 스크린 프레젠테이션은 나는 파워포인트 교환이 없어. 난 파워포인트 갖다 안 해. 엑셀이나 워드, 한글 이런 거를 막 번갈아 가면서 보여줘야 되고 PDF 써야 돼. 그러시는 교수님은 스크린 프레젠테이션으로 하시면 돼요. 대신 영상은 안 들어갑니다. 교수님 음성만 들어가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프레젠테이션은 나는 교환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내 얼굴만 찍으면 돼 라고 하시는 분은 영상 프레젠테이션을 쓰시면 돼요. 실제로 많은 대학교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기능은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과 스크린 프레젠테이션을 제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도 슬라이드와 스크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머지 기능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아마 이 두 개를 보시면 뭐 크게 문제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에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같이 해주셔도 돼요. 자,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클릭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니까 또 아까 똑같은 화면이 뜨죠. 안정적인 녹화를 위해서 테스트 할 거냐. 그러면 얘를 누르면 현재 지금 PC에 연결되어 있는 웹카메라랑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상 나오는 거야 당연히 확인되겠고 마이크가 음성이 잘 들어가는지는 요 밑에 보이시죠? 요 껌뻑껌뻑거리는 거. 그게 현재 음성이 잘 들어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마이크 소리를 좀 증폭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서 여기서 이걸 올리시면 더 강하게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다 되셨으면 테스트 종료를 해주세요. 자, 테스트 종료를 하면 또 녹화 한 번 더 녹화 설정이라는 화면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뭘 하냐면 한 번 더 교수님 현재 지금 PC에 연결되어 있는 웹카메라에 대한 종류 이걸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크도 교수님이 현재 그 PC에 꼽은 마이크 한 번씩 잡아주십니다. 혹시라도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아시는 교수님들은 그 밑에 보면 비디오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조절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올리면 올릴수록 고화질이죠. 하지만 노트북에 달린 그 조그만 웹카메라로 이걸 고화질로 당겨봤자 고화질이 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한 8, 9만 원짜리 사시는 교수님에 한해서는 동영상 이 비디오 크기를 800에 600 정도로 당겨 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화질로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 800, 600에 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스트하는 목적은 뭐냐면 촬영할 때 위치 조절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수님 연구실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게 잘 찍히는 각도에다 이렇게 놔야 되겠죠? 웹카메라를.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 정도면 아주 좋네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위치를. 자, 다 끝나셨으면 테스트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녹화 설정 창은 닫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닫기 버튼을 누르니까 프레젠테이션 설정이나 이런 창이 나오게 돼요. 근데 어떤 교수님은 여기서 이제 이걸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모르고 이걸 닫아버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시는 교수님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여기 위에 보면 스토리 추가라는 게 있죠? 여기 새로 만들기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스토리 추가 버튼 한번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화이트보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방금 봤던 화면이랑 똑같은 게 또 나오죠. 그럼 여기서 영상에 클릭을 하고 PPT 파일 부분에서 찾기 버튼을 눌러서 안 되는 교수님들은 지금 음성형으로만 하시면 돼요. 음성은 되시죠? 네, 음성형으로 하시고 혹시 그 PC에는 파워포인트 자료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다 실행시키셔서 한 2장짜리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저장을 일단 해주세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일단은 닫게요. 이건 여기 최소화하는 거 있죠? 위에 이 최소화 버튼 맨 위에 이걸 잠깐 밑으로 내려놓으시고 파워포인트를 실행시켜 주시고 한 2장짜리 만들어 주세요. 아무거나. 그 다음에 다시 저장시켜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시켜주세요. 파워포인트 어디서 만드시냐고요? 여기 보면 여기 밑에 시작 버튼 있죠? 네. 여기 보면 여기 파워포인트 2010이라고 있죠? 네, PC 일단 저장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파워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교수님들이 당연히. 근데 지금 없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파워포인트 2023 네, 상관없습니다, 버전은. 예, 파워포인트 다 만들어졌으면 다시 이 화면으로 오셔서요, 여기 부분에 PPT 파일 부분에 찾기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진 파워포인트를 불러오세요. 자, 선택하신 다음에 밑에 스토리 추가하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파워포인트가 불러와집니다. 그럼 뭐 슬라이드 변환 중 이러면서 변환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불러졌죠. 다른 교수님들도 이렇게 되셨나요?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파워포인트 안에서도 애니메이션 쓸 수 있잖아요. 그 애니메이션도 다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지금 089908이 있지만 이렇게 다음 버튼을 누르면 애니메이션이 또 떠오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실제로 강의하실 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녹화 설정에서 D 인터레스트 설정이라는 거 항목 클릭하시고 하시면 아마 영상이 나오실 겁니다. 교수님들이 더 잘 찾으시네요. 자, 일단 그럼 영상 나오시죠? 네, 영상 나온 상태에서 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파워포인트 파일을 불러오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불러오셨어요? 교수님들? 어떻게 불러오냐면 여기 화면에서 스토리 추가 있죠? 위에 스토리 추가, 새로 만들기 버튼, 여기 스토리 추가.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 있죠? 네, 녹화 설정 닫으세요. 네, 얼굴 보이시면 닫으세요. 스토리 추가가 여기 위에. 요거 누르시고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선택하시고 그냥 PPT 파일에서 찾기 버튼 눌러서 그 만드신 거 PPT 파일 불러와 주세요. 녹화 설정을 닫아야 됩니다. 켜놓은 상태에서는 안 돼요. 다 하신 교수님은 여기서 녹화 시작 버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하나가 있고 밑에도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걸 눌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하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3, 2, 1 하면서 지금부터 제작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연구실 베이스에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녹화가 되시죠, 이렇게. 쭉 하시면서 지금 보시면 마우스로 여기다 이렇게 판서를 하셔도 돼요. 자, 마우스로 밑줄 긋기라든지 기본적인 판서는 됩니다. 이 안에서 뭐 색깔을 바꿔서 판서를 한다든지 밑줄을 좀 긋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쭉 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하다가 파워포인트 교환 말고 나는 좀 판서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페이지가 하나 또 있었으면 좋겠다. 강의 도중에 갑자기. 그러시면 여기 우측에 보면 여기서 판서 페이지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판서 페이지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또 추가가 돼서 판서를 좀 더 하실 수 있게끔. 자,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면 또 파워포인트 장으로 넘어가고. 자, 이렇게 중간중간 여기 판서 페이지도 삽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 우측에 여기 요거를 클릭하셔서 뭐 판서 페이지 하나 이렇게 삽입하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화면이랑 이게 판서 페이지 나오잖아요. 예. 이제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는 사실 내가 말로만 내가 할 때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화면 없이 영상만 또 크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다 한 다음에 후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제작을 다 하시고 그냥 그러니까 제작을 다 하면 기본적으로는 교수님이 영상 나오고 교환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컨텐츠 중에서 나는 이 파워포인트 5번째 장 있는 데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내 얼굴만 다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녹화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조절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녹화를 하신 다음에 글은 안 됩니다. 글은 안 돼요. 예를 들어 글을 쓰고 싶으시면 스크린 녹화로 하시면 돼요. 이 모드 말고 제가 스크린 녹화 모드가 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드가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스크린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크린 프레젠테이션은 글을 쓰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핑 친다고요? 예, 한글이나 워드 띄워놓고 거기다 글을 이렇게 타이핑 치면 그대로 그게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게 보이면서 음성까지 같이 들어가요. 거기 이따 보여드릴게요.
방금 질문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궁금했던 게 제가 이거를 이게 파워포인트랑 그 방금 스크린을 수시로 전환할 수 있는 수시로 전환은 안 되고요. 이렇게 슬라이드로 하다가 이 다음에 이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의 컨텐츠 안에서. 하나의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 일단 여기까지 다 되셨죠? 지금. 그러면 넘어가고 싶을 적에 매번 이 보드를 하나 띄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말만 하다가 다시 또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하고 이렇게 하면 처음은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 교환이 있어요. 두 번째 장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중간에 그냥 뭘 끼시지 말고 그냥 예를 들어 세 번째 장이다. 아, 세 번째 장에는 그냥 두 번째 장을 계속 띄우거나 아, 그렇네요. 맞네요. 그렇게 하시려면 하나를 중간에 끼셔야 되겠네. 예, 빈 보드를 하나 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그 텀에 교수님 영상 전체만 나오니까. 예. 자,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제작하신 다음에 다 끝나셨으면 녹화 종료 버튼, 여기 네모난 버튼 있죠? 아니면 여기 녹화 종료 밑에도 있고 이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럼 녹화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 컨텐츠 결과물을 봐야 되겠죠? 잘 나왔는지. 그러면 요 맨 위에 미리 보기라는 버튼이 있죠? 요걸 한번 클릭해 보세요. 미리 보기 맨 위에 돋보기 버튼. 여기요. 파일 사이즈가 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파일 사이즈가 크면 시간이 좀 더 걸려요. 변화를 하는데. 이게 중에 뭐 이제 중간에 집어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파일 사이즈가 크면 막 파일을 전체적으로 다 쭉 릴로딩 하든지 뭐 그러는 거. 아니,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냥 한 장만 끼우는 거예요. 그때도 오래 걸려요. PC가 좀 있는 거고 실제로 제 PC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자, 요런 식 컨텐츠를 교수님들이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목차를 보면 실제로 학생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목차별로 이동이 되죠. 제 얼굴이랑 같이 따라서.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학생들이 보는 화면이에요. 학생들이 보는 화면. 이걸 블랙보드에 올려놓으면 블랙보드 안에서 이렇게 보게 돼요. 자, 이런 컨텐츠를 만드시는 겁니다. 자, 다 보셨으면 닫아주세요. 자, 나오시나요? 네, 나오시죠? 자, 그럼 이제 닫아주시고, 제가 일단은 이거를 한번 올려볼게요. 아까 교수님 그 공간에. 어떻게 올리냐면, 여기 우측에 보면 내보내기라는 버튼 있죠? 내보내기. 요거를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 목차 설정, 기본 정보, 발표자 정보 이런 게 나오죠? 뭐 목차 설정은 아까 제가 막 목차 클릭했잖아요. 근데 교수님 중에서 예를 들어 학생들이 이렇게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싫다 이러면 이 목차 꺼주시면 돼요. 그럼 목차가 안 나와요. 네. 아니면 목차를 예를 들어 교수님이 10분짜리 하는데 파워포인트 장을 50장을 쓰셨어요. 그럼 목차가 50개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목차 좀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 10개만 보고 싶다 이러면 여기서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그럼 리스트에서 그렇게 끈 것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정보 부분 가셔서 기본 정보 교수님 이름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성함을 쓰시고 이 컨텐츠에 대한 개요를 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여기 보게 되니까 또 공개 설정이 있네요. 여기서도 한번 할 수가 있고 이미 올린 다음에도 또 한번 할 수가 있죠. 아까 전에 제가 해봤죠. 공개 비공개. 자, 여기서 나는 이 컨텐츠를 일단은 나만 볼 거다. 올리지 않을 거고. 그러면 비공개고, 난 이거 바로 블랙보드에 올려서 학생들에게 더 보여줄 거다라고 하면 공개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개 누르고 업로드. 자, 업로드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내보내기 작업 준비 중 하면서 컨텐츠가 지금 아까 그 교수님 공간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보내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 이게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근데 저작 도구는 그대로 켜있죠? 뭐 근데 화면 변화도 없고, 근데 이 저작 도구 그냥 놓고 요 뒤에 이걸 한번 띄워보세요. 밑에 보면 아마 떠있을 텐데 교수님 공간을 띄워보세요. 요 공간. 저작 도구는 아직 끄시지 마시고. 자, 이 공간을 다 들어오셨나요? 이 공간 보이게 이렇게 해주세요. 요 밑에 아마 떠있을 거예요. 마이 페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떠있을 겁니다. 자, 이 공간으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동영상 하나만 올라있고 안 올라있죠?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시면 아마 컨텐츠가 올라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방금 만든 컨텐츠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이 컨텐츠가 좀 잘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웹에 다 올리신 거예요. 교수님이 직접 웹에 다 올리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컨텐츠는 스마트 기기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돼버린 거예요. 웹에서도 당연히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컨텐츠를 밑에 가보니까 이 밑에 공유라는 게 나와 있네요. 이 공유라는 거 누르니까 여기에 이렇게 무슨 URL이 나오죠. 자, 이거를 카피해서 블랙보드 쪽에 붙여 넣으시면 이 컨텐츠를 학생들이 바로 보게 됩니다. 자, 요거를 카피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이걸 다운로드 받고 싶다. 내가 소장하고 싶다, 이 컨텐츠를. 그럼 여기 옆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하는 이 PC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그러면 PC 안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 고려대학교에 있는 그 서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거 PC에서도 내가 갖고 싶다 그러면 그냥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은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요 밑에서 저작 도구 한번 클릭해 보세요. 다시 이 화면으로. 여기 밑에 이미 밑에 아마 있을 거예요. 실버스팀 프로젝트라고. 다시 이거를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자, 다 뜨셨죠? 자, 근데 컨텐츠를 저희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이건 아까 만든 컨텐츠죠. 근데 저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컴퓨터 PC 화면을 보면서 나 PDF 띄면서 하고 싶어. 또는 인터넷을 보여주면서 하고 싶어. 또는 나는 타이핑 치면서 하고 싶다. 이거 한 다음에. 그럴 경우에 또 어떻게 하냐면 또 스토리 추가,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 있죠. 여기 스토리 추가. 이 스토리 추가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럼 스토리 추가하기가 나오고 여기서 4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스크린 프레젠테이션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전의 화면이랑은 사뭇 다른 화면이 이렇게 뜰 겁니다. 자, 저랑 똑같이 뜨시죠? 자, 이 화면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화면도 일단 똑같아요. 화면 녹화 설정 부분에 오디오 사용, 일단 사용으로 돼 있어야 되고 오디오 장치도 내 PC에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 장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마이크 장치 요것만 손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일단은 여기서 녹화 시작 버튼 누르면 바로 이 화면부터 시작되니까 이 뒤에 있는 이 화면이 보이게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최소화시켜 주세요.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다 되셨으면 녹화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3, 2, 1. 그럼 지금 하는 거는 음성 녹화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PC 화면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 한글을 좀 띄우고 싶어요. 그럼 샘플 들어가서 한글을 띄우고요. 인터넷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글을 이렇게 떴고 나는 여기다가 아까 전에 어떤 교수님 그러셨죠. 난 타이핑 하고 싶다고. 그러면 여기서 타이핑을 합니다. 글씨를 입력하면서 교수님 음성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화면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한글 보여주다가 좀 지겨우셔서 난 인터넷을 잠깐 보여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 뭐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다. 뭐 사이트는 라이브러리고 이 사이트는 닫고 요거를 눌러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 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도 이제 판서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판서 도구들이 제공되는 게 있겠죠? 요 안에서 그걸 찾아서 판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쭉 하신 다음에 다 끝나셨으면 제일 위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녹화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REC. 그래서 지금 되고 있죠. 녹화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끝났어. 이러면 녹화 종료 버튼, 여기 네모난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컨텐츠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보니까 아까 녹음시켰던 게 그대로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보니까 여기는 스토리 1이라고 써있죠. 스토리 1. 제 얼굴 옆에 보니까 스토리 1이라고 돼 있죠. 밑으로 쭉 내려서 방금 찍은 거 보니까 스토리 2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냐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보기 해도 되고요.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 자, 미리 보기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했던 컨텐츠가 먼저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근데 두 번째로 이게 끝나면 바로 이런 스크린 프레젠테이션에 넘어가게 되죠. 스토리가 3까지 있어요. 그럼 스토리 3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추가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지금 글씨를 쓰면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스토리 1하고 2로 넘어가죠? 그냥 학생 입장에서 그냥 보기만 하면 자동으로 넘어가요. 네, 뭐 따로 클릭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이렇게 쭉 보다가 이거 학생들이 본 화면이죠. 쭉 보다가 어느 시점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바로 자동으로. 1시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 사이즈나 이런 거에 따라 굉장히 용량 차이가 심하게 나고요. 예를 들어 한 320, 240 사이즈 뭐 이 정도 기본적인 여기 세팅되어 있는 값을 그냥 그대로 하시게 되면 1시간에 대략 한 200메가 정도 나오게 됩니다. 2, 300? 여기 파워포인트가 90점짜리가 지금 있어서 이게 들어갔는데 네. 작업은 공간이 이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파워포인트가 무거운 게 아니라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무거운 건 영상이에요. 영상은 잠깐 그 잠깐도 아마 그게 한 40메가 막 이럴 거예요. 3, 40. 근데 1시간을 그럼 영상을 하면 그래서 파워포인트 짱이 문제가 되게 한 20메가 정도 나올 텐데 그러면 2, 30? 왜 250개를 근데 교수님이 아마 그렇게 용량에 크게 아마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차피 학교 서버고 학교 서버는 아직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냥 전화만 하시면 용량 느리는 거는 네, 순식간에 하실 수 있으시니까. 자, 이런 식의 컨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다른 교수님도 계시니까. 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할게요. 처음부터. 제 것만 봐주세요. 자, 빈 화면입니다. 저는 처음에 뭘 할 거냐면 저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강의를 하다가 PC에 있는 화면 또는 PC에서 PDF 같은 것도 띄워주면서 보여주고 싶어요. 또는 타이핑을 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제가 뭐라고 했죠?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스토리 추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토리 추가하기 하면서 이런 메뉴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은 교수님의 영상 플러스 PPT 파일. 그래서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을 먼저 눌러요. 그런 다음에 이 녹화 유형 중에서 나는 PPT 강의를 하는데 내 얼굴 넣기 싫다 이러면 오디오 누르시면 되고 얼굴 넣고 싶다 이러면 영상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PPT 파일에서 찾기 버튼 눌러서 바탕화면에 저장된 PPT 파일 하나 불러옵니다. 그럼 슬라이드가 변이 되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여기서 녹화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3, 2, 1 하면서 지금 했던 것들을 이제 녹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판서도 하시고 밑줄도 그시다가 나는 중간에 판서 페이지를 넣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판서 페이지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판서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끝나면 바로 또 다음 슬라이드를 누르게 되면 다시 파워포인트 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쭉 하게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파워포인트 장으로 한 건 녹화는 다 끝났어요. 저는 이 다음 세션으로는 PC 화면을 녹화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일단 녹화 종료를 합니다. 그럼 일단 컨텐츠,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강의는 녹화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요 뒤에다가 이제 PC 화면 녹화하는 거 해야 되겠죠? 그건 또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다시 스토리 추가라는 걸 또 눌러요. 한 번 더. 처음에 눌렀죠? 근데 한 번 더 눌러서 이번에는 아까 전에 이거 눌렀는데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을 눌렀는데 이번에는 스크린 프레젠테이션을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죠.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럼 이 화면에서 손댈 때는 화면 녹화 설정을 해서 오디오 사용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오디오 장치 부분에 내 PC에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 장치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뒤에 있는 화면부터 바로 이제 촬영을 시작하실 거면 이 화면을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이걸 이렇게 인터넷 창 위에 보면 이렇게 최소화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로 바탕화면에 이렇게 두시고 원하시는 예를 들어 이런 한글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글을 미리 이렇게 띄워놔요. 그런 다음에 녹화 시작. 그럼 3, 2, 1 하면서 녹화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있고 뭐 KTNG 어쩌고 여기다가 판서를 좀 하고 싶으면 여기다 판서 이렇게 쭉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강의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요 위에 보면 요 맨 위에 보면 녹화가 지금 되고 있다는 표시가 나오죠. 근데 거기 보니까 종료 버튼도 있죠. 종료 버튼 네모난 거. 이 정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녹화가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컨텐츠가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 컨텐츠 결과물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만든 걸 미리 보기를 눌러보니까 처음에는 제 영상과 파워포인트를 한 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끝나니까 이런 이제 바로 넘어가죠. 이렇게 이게 하나의 컨텐츠인 거예요. 하나의 컨텐츠. 액션은 교수님이 2개의 액션을 취하셨지만 컨텐츠는 하나.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컨텐츠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원하시는 부분까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1차적으로 일단 제작은 이렇게 하시는 거 다 아시겠죠? 제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중간에 이 노란 거, 이 노란 데가 지금은 이제 노란 데지만 예를 들어 교수님이 강의하다가 모르게 연구실에서 누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어요. 문소리가 확 들어간 거예요. 누구 교수님 이래요. 갑자기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자, 그럼 난감한 상황이 일어나겠죠. 벌써 30분을 녹화를 했는데 이거 날려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 자르면 돼요. 그럼 편집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녹화를 다 해요. 녹화를 다 하고 저는 일단 이 노란 부분을 잘라낼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잘라내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스토리에 이제 클릭을 하고 여기 제 얼굴이 들어와 있죠? 이 컨텐츠가. 여기 보게 되면 다듬기라는 게 있어요. 다듬기. 다듬기 밑에. 다듬기 보이시죠? 다듬기. 여기 밑에. 제 마우스 포인트를 보세요. 밑에. 파워런 버튼에 다듬기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뭔가 바가 이렇게 하나 둘러지죠. 자, 이게 이제 편집 준비가 된 거예요. 이 다듬기라는 거 딱 누르면 이런 파란 바가 앞에 생겨요. 자, 그럼 이제 편집을 어떻게 하냐면 이 화면을 보면서 처음에 여기 밑에 보면 재생이 여기도 있죠. 요거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게 쭉 갑니다. 하다가 예를 들어 노란색 화면을 자르고 싶다 이러면 노란색 나오는 부분에서 일시 정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맞춰주시고 한 여기서부터 자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맞추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맞췄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시작점 이동을 눌러주세요. 시작점 이동. 오른쪽 밑에 보면 시작점 이동.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점 이동 누르니까 자, 여기가 앞으로 당겨지죠? 보이시죠? 이게 잘 안 되셨죠?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여기 다듬기란 버튼 한번 누르고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플레이 버튼 누릅니다. 재생 시작. 그럼 요 화면을 보면서 보다가 이제 자르실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노란 화면부터 자를 거니까 쭉 보다가 예를 들어서 노란 화면 나오기 전에서 일시정지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약간 땡겨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자르는 거죠. 자, 그럼 일시정지가 됐죠? 여기 지금 바가 이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서 시작점 이동, 오른쪽 밑에 시작점 이동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한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 파란색 바가 시작점 누르니까 이게 당겨졌죠. 이렇게 앞으로. 그런 다음에 다시 재생 버튼을 또 눌러주세요. 한 번 더. 그럼 이걸 보다가 이 노란 거 끝날 때까지 쭉 보시다가 끝날 때 되면은 또 일시 정지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끝점 이동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영역이 잡히죠? 교수님이 설정해 놓은 그 가운데 부분만. 그런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적용이라는 버튼 있죠? 적용. 이걸 클릭해 주세요. 적용. 자, 적용이라는 버튼 누르니까 뭐가 나오죠? 선택 구간만 보존하기가 있고 선택 구간만 삭제하기가 있고 선택 구간 기준으로 세 등분을 하는 게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전에 스토리 추가라는 거 저희가 계속 눌렀잖아요. 스토리 추가. 저거를 세 등분을 나누게 되면 저게 스토리가 세 개로 쪼개져요. 하나의 스토리가. 하나의 스토리가 세 개로 쪼개지고 가운데 스토리를 지워버리면 돼요. 아까 스토리가 통으로 다 지워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베이스로 세 개를 쪼개버린 다음에 가운데 스토리를 지우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 안 되실 테니까 당연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희가 뭘 해야 되죠? 가운데 것만 삭제를 해야 되죠. 지금 이 잡힌 데 부분만, 퍼런 데만. 그러면 뭘 눌러야 될까요? 이 세 개 중에서. 두 번째 거 눌러야 되죠? 당연히 두 번째 거. 요 선택 구간만 삭제하기. 그림으로도 보이죠? 여기가 X 쳐 있는 거. 자, 요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게 편집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제 얼굴이 지금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쪼개니까 스토리가 두 개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자, 그럼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두 개가 나오는 스토리가 되겠죠.
이게 편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 3등분인데 가운데 건 날리고 2등분만 남긴 거예요. 이해되겠나요? 약간 어려우시죠?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이제 감이 오실 거고요. 제 설명 듣는다고 다 100% 아시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 느낌만 아시면 돼요. 취소는 안 되지. 취소는 안 되고요. 네. 아, 그건 가능해요. 네, 그건 잡았다가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는 다시 할 수가 있고요. 이미 자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렇죠. 근데 편집을 다 하신 다음에 갑자기 또 그걸 복원을 하시려면 미리 편집하시기 전에 한번 저장을 하세요. 네. 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저는 편집 전이에요. 그럼 컨텐츠를 미리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원본을. 그럼 여기서 파일에서 저장하기 있어요. 이걸로 저장하시면 돼요. 파일 맨 위에. 파일에서 저장하기. 저장하기 누르면 이게 PC에 이제 PC에 지금 이 작업들이 저장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걸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돼요. 전체 녹화하는 시간이 얼마큼 되냐고요? 제약이 있나요? 네? 제약이 제약 없습니다. 네. 뭐 1시간 하시든 2시간 하시든 그건 전혀 제약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러닝이라고 한다면 온라인 컨텐츠를 학생들에게 집중력 있게 보게 하시려면 약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가장 좋아요. 그게 학생들이 집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학생들은 인터넷을 켜기 시작하고 딴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노래를 듣는다거나 이러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 교수님이 하나의 강의를 만들려고 하시면 하나의 주제에 거기에 맞는 대주제면 소주제로 한 컨텐츠를 한 3개를 만드시든 2개를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 1시간짜리 만드신다. 1시간짜리를 풀로 하시지 마시고 20분, 20분, 20분 또는 15분, 15분, 15분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자, 여기까지가 제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편집, 제작이에요. 사실은 더 많은 기능이 있는데 시간이 교수님들이 다 바쁘시다고 해서 아주 많은 기능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심야 학습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잡혀진다면 교수님들이 꼭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요 옆에 어떤 또 니즈가 있으시냐면 지금 파워포인트만 쓰잖아요. 이 옆에 동영상을 놓고 싶어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과대학 이런 경우에는 수술 동영상을 내 얼굴 나오면서 보면서 설명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필요하시면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건 이제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일단 기본적인 거 잘 쓰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게 필요하시면 그때 다시 한번 시간 잡는 걸로 할게요. 지금 만든 거가 그냥 지금 로그아웃 해버리면 네. 학교 서버에는 저장이 돼 있나요? 어떻게 로그아웃을 한다는 거죠?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PC에 저장 안 하고. 그럼 당연히 저장이 안 되죠. 일단 올려야 돼요. 내보내기에서 올리면 내보내긴 했죠. 그러면 서버에는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나중에 다른 PC에서 또. 예, 맞습니다. 예. 메일함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이메일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메일 따로 컴퓨터에서 접속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똑같다고. 내보내기를 안 하고 파일에 가서 파일만 저장해서 나중에 다시 풀어와서 그렇죠. PC에다 저장하고 그걸 USB에다 담았다가 나중에 작업을 또 하시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하나 마우스 대신 와콤이나 이런 거. 그거 가능하죠. 네, 그거 연결하시면 이걸로 쓰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전 안 써봐서 모르는데 그거는 그냥 이 화면 위에다가 쓸 수 있는 거 있어요. 있는데 가격이 비쌉니다. 170만 원, 약 200만 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 타블렛이라고 해서 모니터예요. 모니터인데 실제로 와콤처럼 펜 갖다 모니터에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한 30만 원, 40만 원짜리는 이런 마우스 패드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마치 미술하는 친구들이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펜 타블렛. 그래가지고 이거 하기가 좀 어려운데 실제로 그런 거 쓰시려면 100만 원 이상의 그런 장비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을 이전에도 드렸지만 아티브는 갤럭시 노트는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는 안드로이드죠. 그리고 아이폰은 iOS죠. 그런 데서는 안 돼요. 네. 근데 요새 아티브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PC가 있어요. 그런 PC들은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윈도우예요. 거기선 돼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거의 없죠? 네, 5분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 제가 안 보여드린 게 뭐냐면 자, 이 배경 설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아까 교수님이 두 번째 화면은 나는 내 얼굴만 크게 나오고 싶어.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컨텐츠를 보면 다 교수님 얼굴이 나오고 교황이 나오죠. 두 개 다. 자, 이것도 그렇고 뭐 이것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지금 봤던 이 두 번째 화면을 교수님 얼굴만큼 크게 보고 싶어요. 자, 그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찍어요. 찍은 다음에 여기 보면 배경 설정 있죠? 배경 설정.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배경 설정 부분으로 쭉 가보면 여기 요 노란 거 있죠? 노란 거. 지금 막 여기 옆에 막 많이 뜨죠? 맨 위에 있는 제일 스토리라고 써 있는 거에 붙어 있는 요걸 바꾸면 이 스토리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바뀌어요. 근데 스토리를 바꾼 게 아니라 이 개별 장별로 바꾸고 싶다 이러면 여기 이미지, 요 노란 이미지를 바꾸고 싶으니까 여기 옆에서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레이아웃 클릭을. 그러면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레이아웃을 클릭을 해서 원하시는 레이아웃을 선택하시면 돼요. 난 여기서 내 영상만 좀 크게 보고 싶다 이러면 이걸 클릭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그럼 요거만 바뀌었죠? 다 똑같은데 요거 하나만 바뀐 거죠?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나는 또 이미지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난 좀 이쁜 이미지 넣고 싶다 이러면 여기도 이미지를 넣으시면 돼요. 그냥 뭐 이런 이미지를 하나 넣고, 여기는 이미지를 뭐 요런 이미지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확인.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다 끝났으면 배경 설정 완료라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컨텐츠가 그렇게 된 겁니다. 두 개로 나누시려면 다듬기라는 기능 통해서 그렇게 나누시면 되죠. 편집. 두 개로 스토리보드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는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다듬기로 해서 그렇게 스토리가 나눠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지금 방금 편집한 콘텐츠 배경이 바뀌었죠?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미지 있으시면. 그리고 아까 전에 두 번째 장에 그건 내 얼굴이 좀 전체 화면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것도 보시면 이건 안 됐네요. 제가 체크를 안 했나 보네.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완료하고 미리 보기 다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하시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거 다 끝나셨으면 올리셔서 업로드 버튼 누르시면 돼요. 테마 지정은 저희가 나눠준, 그러니까 테마가 뭐냐면 예를 들어 총 10장이에요. 그러면 3장은 1번 그림, 3장은 2번 그림, 3번 그림 자동으로 저희가 알아서 지정하는 거고, 개별 지정은 교수님이 이쁜 그림 선택해가지고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별 지정을 하세요. 테마 지정이 아니에요. 네, 또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영상 가이드도 다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그것까지 같이 참고하시면서 제작을 한번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교육개발원 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같이 실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